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요청으로 증권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증권주의 수익 구조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을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 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 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증시를 통한 직접 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업은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 외적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금융투자업은 경기 상승 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 시에는 수익 창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요. 국내 및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이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고요. 작년 한 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시장이 서서히 안정되며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이전의 주가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국내 경기 침체 및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IT와 금융의 결합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기존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며 로드 어드바이저, 비대면 계좌, 오픈 플랫폼 등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각 기업들의 금융 상품에 따라 경쟁력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다루어 보았던 은행주와 비슷한 성향으로 경기 흐름에 따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증권사들의 실적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실적 기준입니다. 각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시총순위로 나열해 보았고요. 주가는 5월 28일 종가 기준입니다. EPS는 2019년 대비 하락한 종목에 대해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전년 대비 EPS가 하락한 종목은 메리츠증권, 하나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유화증권으로 확인되고요. PER은 5배 이하, PBR은 0.5배 이하 종목들에 대해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PER과 PBR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증권사 종목들의 경우 대부분 PER 10배 이하, PBR 1배를 넘지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PER, PBR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은 교보증권, KTB투자증권, DB금융투자, 부국증권, 한양증권이 되겠고요. 같은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년 대비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종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고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종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키움증권과 유화증권이 2020년 각각 영업이익이 21.44%, 22.19%를 달성하였고 현대차증권, KTB투자증권, 한양증권이 영업이익이 10% 이상 달성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ROE도 20% 이상을 빨간색으로 10% 이상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키움증권이 27.63%로 가장 높은 ROE를 달성하였고 그 뒤를 이어 염승환 부장님이 계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20% 이상의 ROE를 달성한 모습 확인되고요. ROE 10%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DB투자증권, 부국증권, 한양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6% 이상인 종목을 빨간색, 5% 이상인 종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대신증권이 9.23%로 가장 높은 시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으로 메리츠증권, DB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순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시가 배당률 5% 이상인 종목은 삼성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증가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한 종목을 빨간색, 전년엔 배당이 없었지만 배당을 시행한 종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양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전년 대비 배당이 증가한 종목이 되겠고요. 유한타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배당이 확인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배당이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차증권과 유화증권, 상상인증권은 2020년 4분기 실적 적자를 기록한 종목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 22종목 중에 지난해 실적만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증권주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국내 및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술주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높은 배당률을 장점으로 두고 투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또한 각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력의 경쟁이 아니므로 동일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제 생각으로는 증권주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영업이익과 ROE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고 고르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한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포인트로 잡는 부분은 예를 들어 기술주의 경우 실적이 안 좋더라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인해 몇 년간 적자를 내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급성장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증권주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므로 철저하게 수익과 배당 성향을 보고 고르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이야기 드린 건데요. 그럼 우선 배당을 확대하지 않는 기업을 제거해 보려고요. 기왕이면 시가 배당률도 높은 기업들이 좋을 것 같으니 5% 미만인 종목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ROE 증가율이 10% 미만인 종목들을 제거해 보겠고요. 다시 영업이익 증가율이 10% 미만인 종목들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양증권만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양증권의 과거 실적을 살펴보면요. 2018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속 증가해 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올해 실적 예상치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850억, 61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역시 계속해서 증가해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점점 작아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유보율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점차 증가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PS 2018년 대비 2020년 980% 이상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PER은 감소하고 BPS는 증가해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당 배당금 역시 매년 증가해오는 모습으로 2018년 대비 2020년 배당금 300% 상승한 모습 확인되고요. 시가 배당률도 증가해온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낮아진 부분은 좀 아쉽지만 배당 성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수익을 잘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1분기 실적 예상치도 매우 좋게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려본 모습으로는 최종적으로 한양증권 한 종목이 남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6종목으로 확대해 보았는데요. 우선 한국금융지주를 추가시킨 이유는요. 증권주 중 몇 안 되는 상장 이후 주가가 우상향해온 종목이라는 부분과 안정적인 매출 증가와 배당금 및 배당 성향이 3년 연속 증가해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이 주가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데 배당과 배당 성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성장도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추가하였고요. 키움증권은 작년 영업이익 ROE가 20% 이상 성장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차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온 모습으로 추가하였고요. 메리츠증권과 DB금융투자는 우수한 ROE와 시총 대비 매출액이 높은 부분을 좋게 보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연 부장님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수한 매출 실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8년 이후 우상향하며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8일 12만 1,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후 조정을 받으며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20일에 10만 500원의 쌍저점을 찍은 후 5월 28일 금요일장에 하락 채널 위로 올라서 주면서 일단은 채널을 벗어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10만 500원 부근이 매수점이면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10만 5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98,900원 부근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역시 2004년 상장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1월 11일 16만 7,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후 계속해서 조정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채널을 맞고 하락하면서 아직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12만 1,500원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12만 1,500원을 지지선 겸 매수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을 한 번 더 맞고 내려오면서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락 채널 위로 올라서지 못한다면 11만 4,500원 부근이 중요하면서 좋은 매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1만 4,500원 밑으로는 10만 7,000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는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2015년 4월 12일 7,500원의 고점 이후 하락 후 3,000원에서 5,59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봉 차트를 확인하였을 때 지난 5월 17일 KB증권에서 주주 환원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의견 매도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일 대비 13.83%로 크게 하락한 후 약간 회복하며 지난주 5월 28일 금요일 4,47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14일 배당 성향을 별도 기준 순이익의 10%를 유지하고 향후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하는 안을 공시하였는데요. 배당 성향 하락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주주 환원율 하락 우려 및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되었고, 확정된 배당 성향 하락을 반영하면 지속가능 자기자본 이익률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가가 크게 떨어진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증권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가에 큰 성장이 없는 대신 배당 성향이 비교적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주로서 주주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하락이 따라올 텐데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7일 외국인과 기관계가 대량 매도하였지만 금융투자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며 주가를 회복시킨 주체가 금융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5월 28일장에서 파란색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좀 더 주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지켜줘야 하는 선은 4,160원이고 4,16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3,690원 부근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 C19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여 5월 14일 7,82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조정 하락이 나오는 것을 확인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횡보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6,500원대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양증권입니다. 한양증권 역시 C19 이후 상승하여 5월 12일 고점 15,600원을 찍은 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횡보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12,700원 부근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DB금융투자와 한양증권과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주가 추이를 살펴보며 다음 매수점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7,800원 부근까지 기다려보는 게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권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증권주도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되고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개인적으로는 증권주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며 증권주는 주가 상승으로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길게 배당을 챙기며 해지용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구독자분 요청으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